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의 3대 매매 주체인 이 기관, 외국인, 개인들 중에 이 개인들의 이 매매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수급 매매를 주 매매 방법으로 삼고 또 스윙 투자로 연결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제 주력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측면, 기관이나 외국인, 이 개인들이 어떠한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종목에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시장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개인들만의 공통된 매매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개인들의 매매가 뭐 이것이 잘 됐고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으로 왜 개인들이 매매하는 종목, 왜 개인들이 매수하는 이런 장세 판단에 이런 장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매매 기준으로서 우리가 활용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는 왜 개인들이 특정 종목이든 아니면 지금과 같은 이런 장세든 수십억, 수백억을, 수천억을 매수해도 지수든 종목이든 상승시키지 못하는가. 특히 지금 같은 이런 코스피에서 보면은 개인들의 이런 매수 금액을 보면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뭐 6천억, 7천억, 1조 넘는 금액. 그렇죠. 뭐 9천억도 어제만 해도 또 9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큰 금액을 만약에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면 과연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을까? 왜 외국인이 매수하는 금액과 개인이 매수하는 금액이 동일한 때 외국인이 매수하면 지수가 오르는 경향이 많고 왜 개인이 매수하면은 같은 금액을 매수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가?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매매 형태의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매 특징을 보면은 매수 특징을 보면은 주가 지수든 종목이든 아래에서 받치는 매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현재가 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특정 종목에서 이렇게 매도가가 나오고 매수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 특정 종목을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매도가에 있는 물량을 덥석덥석 잡아먹으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매수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심리적 안정성인지는 몰라도 받치는 매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뭐 이렇게 이 종목이 삼성전자가 42,950원인데 여기서 매수를 하고 또 떨어지면은 6%, 1% 떨어지면 1%대에서 또 매수를 하고 또 1%에서 2% 떨어지면 2%대에서 또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종목 또는 떨어지는 지수에서 계속 아래로만 받쳐서 매매를 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코스피나 코스닥, 중소형주, 급등 테마주들은 개인 세력들이 들어와서 서로 개인들끼리 치고받다가 최종 매매 동향이 개인이 순매수로 나와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종목에서 이 개인 투자자 분들이 아무리 1,000억, 2,000억씩 매수를 하더라도 이 종목을 올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받쳐서 매매를 하는 결국 물타기 하는 형식의 평균 단가를 낮추는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큰 금액이 들어온 그런 종목들도 오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코스피 지수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금액의 개인의 매수 금액이 들어오더라도 항상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결국 외국인이 파는 이런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역할, 그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들이 왜 큰 금액으로 종목이든 지수를 매수를 하여도 올라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아래에서 떨어지는 그런 수량을 받치는 매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받치는 매매라는 것은 결국 손실을 더 확대시키고 손실이 난 물량을 늘려가는 것밖에 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물타기가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평균 단가를 낮춘다는 그런 모습으로 포장돼 있지만은 결국 손실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성 매물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매수한 종목, 더군다나 아래에서 받치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떨어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오르기 위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고, 결국 그러한 물량은 악성 매물이 돼서 한 번에 시원스럽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큰 금액으로 특정 종목을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받치는 매매로 인해서 주가는 오르기가 힘들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받치는 매매는 결국 손실난 물량을 더 늘려갈 뿐이고, 그것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악성 매물이 돼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고, 두 번째, 왜 개인들이 많은 큰 금액을 매수해도 종목이나 지수가 오르지 않는가? 그 두 번째는 바로 이 응집력의 차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장의 3대 매매 주체인 외국인, 기관, 개인, 각각 세 주체가 100억씩 매매를 한다고 그랬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 뭐 유럽계 자금도 있고 미국계 자금도 있고 아시아계 자금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각각의 국가별로 또 그 국가에 속한 그 기관들, 그런 기관들을 합쳐도 100여 개가 넘지 않는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가들도 뭐 금융 투자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투신도 있고 투신 사모 일반 보험 이런 식으로 여러 주체들이 있지만은 그것 또한 100여 개 기관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외국인이 100억, 100명이 100억, 기관 100명이 100억, 하지만 개인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100억을 갖고 시장에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금액을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자금을 특정 종목에 집중해서 매수를 했을 때 그러한 종목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소수가 큰 자금을 갖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같은 금액 100억, 100억, 100억이라는 같은 금액을 갖고 있지만 개인들은 외국인이나 기관은 100명이라는 그런 제한된 인원이 그 자금을 운용하지만은 개인들은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금을 갖고 여러 종목을 분산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은 클 수는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과 동등한 자금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자금을 운용하는 주체들인 개인들이 너무 분산으로 군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크게 일반적인 종목에서 크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런 특징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매매 기준의 차이. 이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특정 종목을 매수할 때는 분명히 그 종목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 종목이 시장에서 유망한 종목이 될 것이고 주력 산업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을 매매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러한 펀더멘탈적인 측면도 물론 고려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많이 싸졌구나. 내가 생각할 때 뭐 2달 전에 2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뭐 9천 원밖에 안 한다. 야, 진짜 많이 싸구나. 이런 종목 매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싸졌을 때 그렇게 낮아진 가격에서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날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종목에 또는 지수에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떨어지고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진 종목들 또는 떨어지는 도중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가격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를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을 때 또한 이런 가격을 중심으로 매수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종목들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고, 그러한 종목들은 당연히 아무리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또한 계속 떨어졌을 때마다 매수를 하기 때문에 올리기가 매우 어렵다. 그것이 세 번째 기준입니다. 또 네 번째 기준은 우리 시장에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레버리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뭐 신용이나 미수 매수 많이 하고 계시죠? 신용이나 미수, 레버리지 또한 상승장을 본인이 추세를 만든 상승장에서 이런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면 분명히 큰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들이 매수하는 이런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에는 자신의 자금을 다 소진해서 더 이상 물타기를 더 큰 자금을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에다 또 이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최근에 이런 삼성전자 종목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죠. 거의 외국인의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떨어질 때마다. 그런데 요 아래, 그렇죠, 신용 잔고율도 개인의 매수세가 늘어날수록 신용 잔고율도 계속 늘어나는 모습. 상승할 때 레버리지를 잘 사용하면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으나, 지금부터 계속 지금처럼 이 종목처럼 떨어질 때 이 신용을 쓴다는 것은 결국 이 종목이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저 신용의 이 악성 매물을 또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오랫동안 이 수급 매매를 하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특징, 그것은 제 예전 영상에 다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의 특징과 기관의 특징. 그런데 이 개인들의 특징은 아무리 큰 자금이 들어와도 이러한 네 가지 속성으로 인해서, 매매 특징으로 인해서 종목이든 지수든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매매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안 그러신 분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시기, 여러 종목을 보면은 분명히 이런 모습을 띠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면 앞으로 특정 종목을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주가 지수 장세를 분석할 때의 이 수급적인 측면을 앞으로 이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시기,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방송 중에 보유한 종목 장 마감까지 오버나잇 하는 거지, 뭐 수익 매매 이럴 때 이 현재가창에 이 거래원, 개인들이 많은 이 키움증권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주의한다고 그랬죠. 개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 증권사인 키움에서 매도보다 순매수량이 많다면은 저는 항상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개인들이 이 종목을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을 주로 매수해서 스윙 투자로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제 주력 매매 방법인데, 저렇게 개인이 많이 들어오는 키움 거래원에서 순매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에게는 하나의 경고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 형태 때문에 결국 개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이든 개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장세든 같은 개인이지만 이럴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우리가 앞으로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도 수급을 중시하는 매매 습관을 가질 때 이러한 개인들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개인들이
어떤 매수를 하는지 그렇게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개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하나의 매매 기준으로 꼭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특징,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꼭 종목을 또는 장세를 분석할 시 이러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은 분명히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